경기도 의왕 청계사가 지역 교육계와 함께 불교 문화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외로 유출됐던 우리의 불교 문화유산인 도암당 대사 진영이 불교계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환지 본처됐습니다. 제주 4.3 제76주년을 앞두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새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봉인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 인도 역사 속의 불교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는 등 불교 학술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힘써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명상상담 분야 국가 자격증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지역 교육계와 손을 잡고 불교 문화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통 산사에서의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은 마음을 치유하면서 생명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차별화된 과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10대 자살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최근 5년 사이 50%가량 늘었습니다. 대인관계, 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급증할수록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양 미리네 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과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그 선명상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사찰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계곡이 있기 때문에 또 계곡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산을 배경으로 하니까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사는 다음 달부터 불교 문화유산 답사, 싱잉볼 명상, 다도, 숲체험 등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며 공감과 배려 등 공동체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계사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교적 색채는 줄이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찰, 절 이러면 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냐, 좀 낙후된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사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왜 사찰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냐? 사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청계사는 지난해 전국 사찰 가운데 최초로 더불어 숲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불교계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최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청소년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확신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종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명상 프로그램과 접목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활성화를 시키면 오히려 더 확장성도 커질 것 같고 또 임성한양 프로그램을 이해도도 쉬워질 것 같고 앞으로 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더 진행을 잘 할 수 있는가. 불교 전통 문화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 환경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 인성교육 함양은 물론 청소년 포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외로 유출됐던 도암당 대사 진영의 환지 본처가 조계종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간 긴밀한 협조와 원봉안처 백양사의 노력에 힘입어 실현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은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도암당 인정대사 진영 환수 공개식을 열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11월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우리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던 중 도암당 대사 진영 한 점을 발견하고 조계종단과 환수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1980년 이전에 외국으로 반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고요. 다음 달에 아마 고불식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당이나 이런 데 모셔서 이제 대중들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영의 주인공인 도암 인정스님은 1864년 수해로 큰 피해가 난 백양사 사격을 복원한 스님으로 현재 백양사에는 백암산 도암당대사 행약 현판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 등 국내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영은 지난달 16일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조만간 백양사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근대 이후 한국 불교의 첫 총림이었던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선거 없이 추대로 무공스님의 교구장 재임을 확정지으며 종단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무공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백양사가 가장 먼저 총림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지만 선 중심 도량으로서의 면모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림이 해제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양사의 그 총림 더군다나 설림에 있어서의 그 근원에 맞춰서 지금도 선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무공스님은 지난 4년 살얼음을 밟듯이 살아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고 문도 화합에 힘쓰며 종단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백양사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신 총무원장님 잘 모시고 총무원회 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서 잘 협조해서 종단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신흥사 부주지 향성스님과 성남 정토사 부주지 상원스님이 각각 율원과 법제 분야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제45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율원과 법제 분야에 단독 출마한 향성스님과 상원스님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무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향성스님은 2006년 노건스님을 기회사로 3위계를, 2011년 고산스님을 기회사로 9족계를 수지한 뒤 백년정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BBS 불교방송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보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상원스님은 2001년 노건스님을 기회사로 3위계를, 2009년 고산스님을 기회사로 9족계를 수지했으며 공군 군종법사로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주지 등을 맡았습니다. 조계종의 포교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제7기 포교위원회와 신도조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신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사주지 원명 담화스님 등 7명에게 제7기 포교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봉은사주지 원명스님 등 7명에게는 신도위원회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제7기 포교위원회는 위원장 원명 담화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운스님과 전 포교부장 무각스님, 국제전법단장 정범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문종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 양동효 교법사단장으로 구성됐습니다. 포교원 7기 신도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봉은사주지 원명스님과 종회의원 설혜스님, 신도시 전법단장 도봉스님,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상훈 한국교수 불자연합회장이 위촉됐습니다. 포교원 제7기 포교위원회와 신도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지역별 포교 원력 결집법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4.3 76주년을 맞아 이름 없이 산화한 영가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새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펼쳐졌습니다. 4.3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그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겨울에 갇혀있는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일명 무명시 영가들. 올해 76주년 4.3 추모 위령제는 이름도 없이 쓰러져 억울함을 달랠 길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슬픈 한을 달래는 동시에 당시 희생당한 제주 불교계 스님 16명의 해원 해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 관음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관음사 주지 허은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이 제주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는 지금처럼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소원을 한 곳으로 모아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온 것처럼 평화와 인권이 이곳 제주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력을 모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관음사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협회가 함께 마련한 위령제에는 대덕 스님과 신도들,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3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 우리의 기록을 세계인의 기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주사회 전체가 힘쓰고 있는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성공하면 전 세계가 4.3의 아픔과 이를 극복해온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14,822명의 희생자와 더불어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1만여 희생자 모두를 전 세계인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법회를 통해 무명으로 희생된 이들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부처님의 대저 대비로 해원 상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위령제가 끝난 뒤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무명신이 위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신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패 조형물은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패 봉안실에 설치되며 미신고 희생자 추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 연구단이 인도 역사 속의 불교를 주제로 동국대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연구단은 해외 석학들의 불교학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불교 학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파란 눈의 서양인 학자가 동국대 강단에 섰습니다. 프랑스 극동학원의 피터 스킬링 교수, 인도 역사 속의 불교, 고고학, 아함경, 그리고 예술을 통한 고찰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스킬링 교수는 불교를 한 가지로 정의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세운 사상과 토대 위에서 불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형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In this lecture, I try to follow the trail of Buddhism across the grand narratives of India's history,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day. This trail is intertwined with texts, with archaeological traces, and with the coded messages of our history.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연구단 주최의 이 특강은 외국인의 눈으로 본 고전 텍스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연구단은 매년 서너 차례 해외 석학들의 특강을 열고 불교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대학 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본 새로운 불교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한국 불교 학술 연구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피터 선생님하고 저는 한 20여 년 전에 만났는데요. 훌륭한 학자로서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아주 그냥 살아있는 우리의 대가로서 아주 귀한 거 보셨으니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 플러스 연구단은 다양한 주제의 불교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나가면서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현대인의 마음 치유 방법을 연구해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법 법제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 취약계층 등의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델순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놓인 현대인들. 심신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명상 수련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인 명상 상담은 대중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명상 상담 분야는 국가 자격증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불교 상담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 자격에 그치고 있어서 사실은 직역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마음 치유 방법을 연구하고 보급해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법 입법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민간 기관이 발급하는 일부 자격증은 손쉽게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어 전문 지식이 미비한 무자격 상담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전자발찌를 찬 상담사가 심리상담센터를 개업해 여성 내담자를 성추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불교계의 명상상담 같은 경우에 이 명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 유사 명칭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제 상담을 했을 때 제대로 상담을 하지 못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명상상담의 국가 자격증화가 현실화되면 현재 조계종단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불교 명상 수행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와 상담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더욱 체계화된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 자격증화가 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배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나 또는 학교에 취업을 해서 명상상담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상상담의 국가 자격증화는 정부의 마음 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민 정신건강관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되순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서울국제명상엑스포와 영덕국제 H웰리스 페스타의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어제 동국대 충무로관 본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명상과 웰리스를 연계한 공동사업 개발과 교육, 연구, 문화, 관광자원 공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협약식에서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동국대는 명상의 웰리스화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영덕군은 다양한 명상 콘텐츠 연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불교 발전과 영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건학기념 구현을 위한 5대 공통의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학생 전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제23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건학기념 구현을 위한 기관별 5대 공통의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학위원장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 고문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올해 10여 개 교구 본사에서 불교 동아리 창립과 재창립을 앞두고 있다며 불교 동아리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캠퍼스의 200여 명, 와이즈 캠퍼스의 100명 미만인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국대부터 분발해야 한다며 동국대 학생들이 불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동국대는 단과대학별로 불교학생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과학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본말사 스님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윷놀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일 은혜사 6화원에서 열린 갑진년 본말사 화합 한마당에는 교구장 덕조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 스님들과 경산, 영천, 군위, 청송의 말사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교구장 스님께서 본말사 대중 스님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윷놀이를 행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선물은 회주스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님께서 많이 찬조를 해주셔서 뜻깊은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연초 기도와 법회에 집중됐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흥겨운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 연수구 지역 사찰들의 연합체인 연수불교협의회가 창립법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연수불교협의회는 지난 11일 수행포교도량 호불사에서
연수불교협의회 회장인 흥륜사 주제의 법륜 스님을 비롯해 호불사 주제의 경원 스님 등 회원 스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화합하고 자주 모여서 얼굴을 보이면 이제 그 단체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청을 듣고 앞으로 이 세상의 지평을 여는 큰 힘이 되고 모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늘이 역사적인 날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연수불교협의회는 창립법회에서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데에 불교계가 더욱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1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